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K리치 위클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모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K리치 위클리 시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지난주 역시 분위기가 좋진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지난 4주 동안 계속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그 하락의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약간 침체의 기류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3주 연속 이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제일 큰 이슈가 이제 글로벌 이슈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 CPI랑 PPI가 있었었는데, 이거 두 개가 좀 장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 흐름이고요. 일단 CPI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확인되긴 했는데 그 폭이라던가 이런 게 약간 좀 줄어들면서 약간 긴가민가한 반응이었다면은 이튿날 발표된 PPI 지표는 전월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게 결국에는 물가 상승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게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 리츠까지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2% 좀 못 미치게 18개 상장 리츠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주에는 거의 뭐 보니까 오른 게 거의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오른 게 두 개가 유일하게 올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월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리츠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국 리츠협회에서 네. 재간접 리츠 규제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네. 뭐 계속해서 나온 얘기긴 한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보도자료 리츠협회에서 내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기본은 이제 재간접 리츠 같은 경우가 자산 총액의 40% 넘는 비중으로 수익증권, 그러니까 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할 경우에 이 규제를 받는 건데, 공모펀드나 ETF가 이 재간접 리츠를 담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18개 중에 3개 리츠, 그러니까 이지스 밸류, 이지스 레지던스, NH 프라임 리츠 이 3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리츠협회 보도자료에 나온 대로 리츠협회가 아니라 금융투자협회랑 같이 협업을 했었고, 네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리츠협회가 국토부를 맡고 있다면은 금융투자협회는 그 금융위 쪽을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고 계속 그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리츠뿐만 아니라 공모펀드 쪽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금융위가 어떤 그 액션을 보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금융위 안에서도 공모펀드 활성화라는 미션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 반대로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 이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이제 보도자료가 리츠협회 발로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회랑 같이 진행했던 건인데, 지난해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 올해도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뭐 공치사까지는 아니지만 협회에서는 좀 불쾌감 아닌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금투협에서요? 네, 근데 이게 뭐 그 얘기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보도자료를 보고 이해했는데, 이게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협회 차원에서 보면 이제 한국 리츠협회에서도 그 얘기는 했거든요. 이게 금융수재협회랑 이제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금융수재협회랑 이제 협업한 거다. 네. 특히나 금융위에 이제 건의하는 제안에서는 처음에 협업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협업 배경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금투협에서도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제 금융투자협회장이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 바뀐 분과 현재 이제 한국 리츠협회장이 이제 같은 학교 되게 동기라고 해요. 되게 절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수협에서도 리츠협회에서도 좀 협업해라 이런 네. 얘기는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러면 왜 리츠협회 이름만 들어갔을까? 그렇죠.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중요한 이유는 뭐 사실은 리츠라는 게 부동산, 그리고 금융상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토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어떤 제도 개선과도 다 이게 맞물려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다 협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은 그동안 이게 잘 안 됐어요. 네. 일종의 이제 뭐 리츠는 국토부,
부동산 펀드는 이제 금융위 소관이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어떤 뭐 일종 견제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협회 간에도 뭐 왜 내 영역 침범하나 약간 이런 약간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갈등이 있는 게 사실 리츠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두 협회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협회장들이 어쨌든 개인적인 친분이든 뭐든 해서 네. 이렇게 서로 얘기가 잘 통한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네. 또 이제 보도자료에 한 곳에 이름만 들어가서 서운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수장들의 친분이 됐던 아니면 뭐 어떤 일이 계기가 됐던 간에 좀 분명히 리츠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다루기도 했지만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중보수 문제가 해결이 된 네네. 그런 리츠들인데, 이게 뭐 큰 틀에서 금융위가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중보수 그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재간접 이축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뭐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스팟으로 개선이 되건 아니면 뭐 통으로 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재간접 리츠 관련해서는 네. 이제 뭐 저는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싱가포르 출장 가서도 이 질문을 했어요. 이제 네. ESR 로고스 리츠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재간접 리츠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펀드에 몇 개 한 3개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이 펀드의 지분을 보면 10%도 있고 한 4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한데, 네. 결국은 리츠라는 게 이게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수 문제도 있지만 네. 이제 재간접 리츠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장의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게 결국은 리츠가 자산 가치 개선이나 뭐 이런 리츠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ESR 로고스 리츠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거기는 보니까 이제 펀드도 결국은 자기들이 만든 동일한 스폰서가 만든 펀드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컨트롤 가능하다, 이런 이제 취지였는데, 한국 재간접 리츠는 물론 이제 이중 보수의 문제, 중복되는 보수의 문제는 뭐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운용상의 묘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또 한번 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코랑코 에너지 리츠 이제 폴 바셋 이제 드라이브 스루 좀 입점 확대한다 이 얘기인데, 뭐 코랑코 에너지 리츠 안에는 뭐 이제 베스킨 라빈스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어떤 프랜차이즈 이 디저트 회사라든지, 그리고 뭐 가전 회사 뭐 네. 이런 다양한 어떤 이제 리테일을 유치해서 뭐 이 주유소 이 부분이 축소되는 거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죠. 네. 그 연장선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해오던 개발 사업의 연장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제가 별도로 이렇게 다루진 않았는데 코랑코 에너지 리츠가 최근에 공시를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어떤 공신가요? 기존에 이제 매각하려고 했던 자산을 네. 용도 전환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가장 최근에는 이제 용도 전환하려고 했던 그 개발 자산에 대해서 사업비를 만약에 예전에는 100억이었다면은 지금 1, 20억 정도로 되게 축소해가지고 진행한다는 공시들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안 팔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잘 안 팔리고 개발 사업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네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미국에도 보면 최근에 이제 어떤 리츠대 자산 매각이 안 된다든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좀 개발 비용이랑 금융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좀 연기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지난주에 몇 가지 리츠 시장에 소식이 있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비상장 공모 리츠, 이게 이제 장외 주식시장 KOTC에 편입하는 방안을 금투협이랑 이제 업계가 추진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이게 좀 진전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금투협 이 KOTC 관련 부서에서 팀에서 1월 달에 이 뭐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 용역을 자본시장 연구원에 줬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비상장 공모 리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투자자가 참여하기 쉽진 않은데, 왜냐하면 뭐 유동성도 좀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런 시장을 좀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고요. 뭐 이게 만약 열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상장 리츠와 별도로 개인들이 이제 사실 상장 리츠보다 비상장 리츠가 훨씬 더 크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네. 거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을까. 다만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이제 마스턴 투자 운용에서 네. 이 유니온이랑 같이 코리빙 리츠 만들겠다 네. 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한국의 리츠의 그 리츠의 섹터 자산이라는 게 대부분 오피스와 물류에 편중돼 있고 네. 이제 리테일 일부 있지만 코리빙은 이제 이스 레지던스 리츠 빼고는 거의 이제 주거 관련 상품 없는데 해외에도 보면 이게 주거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리빙 형태의 자산들이 기존의 어떤 임대주택 리츠라든지 아니면 뭐 레지던스 리츠 같은 데 편입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에스콧이라는 캐피탈랜드 에스콧이 하는 큰 리츠에 그렇게 편입된 사례가 있고 아마 한국도 이제 주거 문화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화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표였다고 보고요. 아마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마스턴에서 처음 한 건 아니고 이지스와 이제 MGRB라고 어떤 코리빙 플랫폼을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거기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턴의 계획을 보면 결국 이제 마스턴에서는 이제 개발과 어떤 이제 뭐 리츠를 운용을 하고 또 이제 유니언이라는 데서 이제 코리빙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오퍼레이터가 되겠다 이런 식의 얼개를 짰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리면 SPI가 기여했습니다. 여기 만남에 왜 기여를 했냐면 제가 마스턴 상에 듣기로는 이제 얼마 전에 조영민 본부장님이랑 팟캐스트 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조영민 본부장께서 이수정 대표 개발부문 대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 이수정 대표님이 원래 이제 신영에 있었거든요. 신영에 보면 왕십리 지웰 이제 임대주택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상장 리츠로 만들고 싶었던 게 이제 목표였어요. 관련 논문도 썼었고. 근데 그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니언에서 마스턴에 연락해서 소개를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예. 뭐 현재 이제 이런 어떤 뭐 코리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아요. 이제 시장에 보면 뭐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 호텔이라는 이런 자산들, 이런 자산들을 편입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코리빙 형태로 만들고 또 안정화되면 리츠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지난주에 이제 김시목 에디터가 쓴 글 중에 KB 자산운용이죠. KB 리츠죠. 네. 네. 거기 이제 대표 펀드 매니저가 대표 리츠 매니저죠. 네. 매니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네. 뭐 이게 사실 상장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네.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핵심 운영력이 바뀐다는 거는 네. 시장이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작년 그렇죠. 말에 이제 뭐 리츠 IR 보면 그때도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왜 이렇게 운영력이 자주 바뀌나요?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거에 따른 영향이나 뭐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사로 다루긴 했는데 뭐 상장한 지 정확히 거의 한 넉 달 만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IPO를 진행했던 그 핵심 운영력 분이 이제 나가시면서 다른 분으로 이렇게 교체가 된 건데 일단은 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기존 본부장을 새로운 본부장으로 바꾼 배경이나 뭐 이유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조직 매니지먼트랑 관련된 그런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다가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실물부동산 오래 하신 네네. 그런 뭐 실무자분을 본부장으로 신규 본부장으로 이렇게 섭외를 했더라고요. 원광석 씨였나요? 네, 원광석 본부장이라고 원래 이제 KB자산운용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네네. 한투에서 한 6, 7년 가량 있다가 이제 다시 친정으로 복귀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뭐 포인트는 이제 이분이 뭐 굳이 따지면 펀드 비즈니스에 되게 특화된 분이고 리츠 쪽은 되게 경험해보지 못한 분인데 뭐 실제로도 지금 리츠 공부에 연임이 없다는 이렇게 여담이 나오기도 하고 있기도 한데 먼저 이제 뭐 펀드 하다가 리츠 하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너무나 다른 비이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한두 달 해가지고 바로 될 것도 아니고 뭐 1년, 2년 이렇게 길게 보고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문제가 없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많이 리츠 비즈니스에 좀 밝은 운영력이 하는 거랑 처음 하는 분이랑은 완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제가 기사 썼을 때는 다른 팀원의 이탈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좀 시간 지나고 이제 그 팀 안에 있는 다른 실무진도 또 나갔다는 그런 관련된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보완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영속성, 리츠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영속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네. 이런 부분에서 뭐 4개월 만에 뭐 운영력의 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거 자체가 좀 호재보다는 악재로 봐야 되겠죠.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변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몇 번 썼잖아요. 네. 이제 이 KB 리츠도 있지만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제일 이제 핵심 운용력이 나갔는데 네. 물론 이게 저희가 회사 내부 사정을 뭐 들은 것도 있고 뭐 여러 얘기도 들었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네. 이제 한 방향에만 했으면 없는 건 분명한데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제일 많이 봐왔던 운용력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네. 하나의 변수는 분명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뭐 바뀐 거를 또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뭐 새로 바뀐 분이 좀 잘 캐치업을 해서 잘 운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그 이후에 이제 이 뭐 새로 이제 대표 리츠 매니저가 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분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쪽 전문가인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원래 펀드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투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인지가 됐는데 또 이제 김시모 에디터 얘기처럼 어찌 보면 또 펀드 매니저랑 또 리츠 매니저는 다르잖아요. 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빨리 이제 회사에 좀 이렇게 적응해서 이제 KB 리츠도 잘 운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제가 기사 쓴 날 원래 사실은 직접 연락을 취했는데 네. 연락이 안 됐다가 제가 뭐 다른 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소스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네. 기사 나가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그래서 어쨌든 전화가 왔다기보다는 뭐 본인 약간 개인 일정 때문에 오늘 서로 연락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추가되는 소식이나 아니면 네네. 뭐 새로운 일이 있으면 다시 네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츠가 사실은 이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용력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찌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많고요. 이제 뭐 최근에 들어서는 성과 보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좋은 인력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이제 회사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자자들도 그런 계속해서 어떤 인력 이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리츠 MC에 질문도 하고 하면 사실 회사들도 좀 더 많이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